네, 2023년 4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직전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씨의 감성팔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한테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속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됐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를 만들었던 이창재 감독 2017년에 만들었죠. 문재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김정은 다스베이다 유튜브에 출연해서 밝혔습니다. 이 다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허망한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으로서는 잊혀질 수가 없지만 자신은 현실 정치형에서는 내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을 밝혔던 바는 있다. 그런데 여권이 끊임없이 나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끊임없이 현실 정치로 소환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도 이 다큐에 등장합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남편을 가리켜서 어떤 때는 당신도 5년 하고 내려왔지만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국정 운영을 했던 게 어느 순간 바닥을 치는 게 보이니까 본인은 너무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날도 있는 것 같다 라면서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말 걸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날도 있었다. 그런 날은 사람으로서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큐에는 낮잠 자는 문재인, 텃밭 일구는 문재인 등 퇴임 후의 일상을 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아내가 진해 있죠. 시골이니까 지네가 방 안에 들어오면 처음엔 여보 하고 부르더니 이제는 본인이 슬리퍼로 탁 잡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상당히 인간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다큐가 나오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연민의 정을 품는 분들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러나 이걸 감성팔이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끝내고 나면 많은 회한이 남을 것이다. 일찌감치 제가 예측을 했죠.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역에서 항용유해를 이야기하고 있죠. 저도 항용유해란 말을 몇 번 인용해서 문재인의 미래를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은 후에만 남는다. 가장 좋은 거는 올라가고 있는 용, 상승하는 용, 비룡이 가장 좋죠. 가장 높이 올라간 항용은 내려오는 것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후에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문재인 씨는 김정은과 내통을 해서 이 세상을 다른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인하고 우리를 침략했던 그 손자가 우리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좋아하도록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죽이는 탈핵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민 때문에 좋게 봐줄 수도 있지만은 평양에 가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라고 하거나 또는 트럼프한테 노벨상을 몰아주기 운동을 벌여서 트럼프로 하여금 김정은 편을 드는 그러한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다가 하노이와 판문점 노틸로 대참사, 대실패를 겪었죠. 그러한 것을 만든 문재인 씨를 어떻게 우리가 연민의 정으로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인간으로서 항명유해를 겪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공감을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한 것,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들이 지금 부정되고 있는데 그거를 감성파리 속에 다 녹여내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팩트 부분을 팩트로 문재인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게 한동훈과 김의겸의 말싸움은 처음엔 굉장히 날카로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팩트 부분에서 완벽하게 한동훈이 앞서면서 김의겸은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 20여일 됐죠. 김의겸 씨는 한동훈 장관을 가리켜서 새칭 조선 제1검, 조선의 최고 검사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아니다. 그는 조선의 제1혀다. 말장난한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격한 거는 그전에 청담동 게이트를 허위로 주장했다가 걸려들었죠. 김의겸 씨가. 조선 제1의 혀는 사실은 김의겸 같은 사람들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가 한동훈을 조선의 제1혀라고 하니까 한동훈 씨가 덕담으로 알겠다라고 가볍게 받았습니다. 감성팔이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받는 거하고 팩트로 치는 거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여전히 한동훈 씨는 김의겸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걸 유지하고 있죠. 이러한 김의겸 씨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연희동 집을 판매를 했죠. 그때 그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 시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걸 다시 거론하면서 이렇게 딱 찍어서 요 집을 사줄 확률은 80만 분의 1이다. 80만 분의 1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수사를 안 하느냐. 로또 세 번 맞을 확률이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줄기차게 수사하면서 왜 이건 수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흥미로운 거는 김의겸 씨가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동호반복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마이크가 꺼지죠. 근데 그 질문을 하는 동안에도 한 장관은 여유 있게 들으면서 질문 다 한 거냐? 아직도 그 이야기 하십니까? 툭툭 받아치다가 이 질의 시간이 끝나서 마이크가 꺼지고 본인한테 답변이 기회가 오니까 김만배 누나와의 거래는 금액 자체가 당시 시가에 부합한다. 당시 야당에서도 더 이상 의혹 제기가 끝난 이야기로 안다. 그걸 위해 특검을 하려면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김만배 누나도 그 건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라고 한 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현황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빵 터졌습니다. 왜? 김의겸 씨에 대한 별명이 흑석거사죠. 흑석동에 재개발되는 거 알고 연립주택 사서 들어가고 있다가 그게 걸렸죠.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이죠. 이러니까 김의겸은 지금 계속 판판이 깨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할 때는 손을 덜덜 떠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몇 사람들 만나 대화를 하다가 조선일보에 있는 후배 기자로부터 이 책을 받았습니다. 이인규 씨가 쓴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었나 이런 부제를 붙인 조갑지닷컴에서 나온 책입니다. 한번 이 책을 소개했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지금 노무현 유가족 측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처음에는 빽빽거리다가 요즘은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책이 팩트가 맞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무현 씨가 자살한 이후에 그렇게 노빠들이 크면서 새를 맞는 거는 감성팔이의 성공 때문입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부부가 받았다는 삐아제 시계를 봐주기 위해서 국정원에 지시 때문인지 논두렁에 버렸다, 없앴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퍼뜨리면서 아예 시계를 안 받은 것처럼 시계를 줬다고 한 게 검찰이 공작인 것처럼 꾸며댄 게 민주당 세력이었죠. 그 허위를 이 책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책이 틀렸으면 이 책을 낸 조갑재 대표나 이인규 변호인이겠지. 변호사는 못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 찍소리도 못합니다. 찍소리 처면 방방 뜨다가 그 피아제 시계 1억 원 넘는 거 없앤 거 가지고 노빠가 살아나고 문재인이 집권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5년 동안 완전히 속아서 넘어갔었죠. 감성팔이에 속아서. 근데 이 책이 깨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성팔이에 말려들면 대한민국은 헛발질, 허상을 쫓아가면서 문재인처럼 북한하고 내통해서 어떻게 한나라가 되겠다 이런 망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걸 정당회에서 또 저런 다큐를 만들어서 감성팔이를 합니다. 그걸 깨는 게 뭐냐? 팩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검사 그리고 이런 책을 낼 수 있는 조갑재 같은 기자가 중요한 겁니다. 팩트를 내야 됩니다. 우리 기자들이 감성팔이 따라 가는 기사를 요즘 많이 쓰죠. 저는 상당히 좀 우려된다고 보는데 이런 감성팔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의 감성팔이 팩트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